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탭 컨트롤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탭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운영해 볼 텐데요. 우선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이제 불리한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상단에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화면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아래쪽에는 탭 컨트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탭 컨트롤의 탭 바는 지금 표시를 안 하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아래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서와 같이 세 개의 탭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 화면이라고 하는 탭이 있겠고, 또 하나는 채널 설정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측정 화면이라고 하는 탭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탭의 컨트롤 제목에 대해서만 지금 보이지 않도록 옵션을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요. 다시 실행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 화면이 메인 화면에 있었다 그러면은 다시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채널 설정 화면으로 전환이 되겠고, 다시 실행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측정 화면 탭으로 이동을 하도록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전 화면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측정 화면에 있었다 그런데 이전 화면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채널 설정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또 채널 설정 화면에서 이전 화면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메인 화면 탭으로 이동을 하게끔 운영하는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입니다. 코드는 간단한데요. 우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탭 컨트롤에 관련돼서는 3개의 탭을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VI가 실행될 때 우선적으로 메인 화면이 보이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 1차원 배열 형태로 다음과 같이 3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메인 화면이 되겠고, 두 번째는 채널 설정, 세 번째는 측정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차원 배열로부터 내가 원소를 하나하나 뽑아낼 텐데, 원소를 뽑아낼 때 참고하기 위한 인덱스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정의를 했고,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은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실행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다음과 같이 구현할 텐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Shift 레지스터 값을 1 증가시킵니다. 1을 증가시키고 이 값을 배열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처음에 메인 화면에 있었기 때문에 인덱스가 1 증가되면 채널 설정이라고 하는 원소가 뽑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이 이 탭 컨트롤 바의 값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메인 화면 탭에서 채널 설정 탭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전 화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1 감소시킨 다음에 배열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인덱스가 하나 감소된 원소가 뽑아져서 그 값이 탭 컨트롤 바에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아시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이론이 이 정도로 마쳐 있고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탭 컨트롤 운영하기 0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탭 컨트롤과 관련돼서는 이제 세 번째 동영상 강좌이기 때문에 03이라고 표현하겠고요.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은 도구 팔레트에서 일단 색상을 흰색으로 바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팔레트에서 이번에는 실버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 쪽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분리원에 가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버튼이 있는데요.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고 다시 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프 텍스트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폭과 자, 높이를 좀 키우시겠고요. 자, 이걸 하나 더 복사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이번에는 이전 화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프 텍스트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버튼의 두께가 둘 다 두꺼우니까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컨트롤 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에 가보시게 되면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시스템 탭 컨트롤이 있습니다. 하나 불러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적절하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라벨은 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탭에 탭 정보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메인 화면이라고 있고요. 자,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채널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페이지 추가하신 다음에 자, 측정 화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여기 이제 라벨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테두리를 이 바탕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메인 화면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글자 크기를 자, 글자 색상은 자, 하늘색으로 하겠고요. 자, 컨트롤 플러스 이퀄을 눌러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충분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복사하시겠고, 자, 이거는 채널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설정 탭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측정 화면 탭에서도 측정 화면이라고 제가 하나 주석을 달겠고, 관련된 주석을 관련된 탭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탭을 이동할 때마다 이 글자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구조에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해서 EVR을 선택하신 다음에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시겠고요. 자, 버림값을 참으로 하시겠고요. 자, 버림값을 참으로 한다는 의미는 VI가 정지가 될 때 VI를 닫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VI가 처음 실행이 될 때는 이 탭 컨트롤 바를 메인 화면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메인 화면으로 디폴트 값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배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배열의 원소는 이 탭 컨트롤 바에 설정하기 위한 값을 하나 복사해서 넣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소가 3개인 1차원 배열을 만들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원소는 메인 화면, 두 번째는 채널 설정, 세 번째는 측정 화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이 부분을 좀 아래쪽으로 좀 내리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배열로부터 원소를 뽑아낼 때 사용하기 위한 배열 인덱스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은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인덱스 정보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 값을 자, 초기 값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이벤트 구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타임아웃일 때는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패널 닫기일 때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벤트 구조에서 자,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 버튼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증가함수를 이용을 해서 shift register 값을 1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증가한 값을 이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을 탭 값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다음과 같이 원소에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시겠고요. 이전 화면에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비슷한 방법을 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불러오시고, 자, 별 입력을 인가해 주신 다음에 이때는 인덱스 정보를 1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 함수를 이용해서 shift register 값을 1 감소시킨 다음에 그 값을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탭 값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탭 컨트롤이 지금 바깥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while loop 안에 넣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while loop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 이 탭 컨트롤은 다음과 같이 이 while loop 안에 배치시키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탭 정보를 보인 상태에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시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인덱스 값을 1 증가시켜서 자, 원소를 하나 뽑아서 설정하기 때문에 채널 설정이라고 하는 값이 탭 그 값에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채널 설정으로 바뀌었고, 자, 여기에서 이전 화면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원소를 감소시켜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은 탭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겠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 다시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이상해지죠. 자, 이게 지금 보면 예외 처리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자, 우측 상단에 자, X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버튼을 조작을 할 때 예외 처리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 값의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자,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새 값의 크기를 볼 겁니다. 아,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관련된 코드를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shift register 값의 크기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인덱스가 2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작거나 같은 함수를 쓰는 게 좋겠네요. 이 값이 자, 2보나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하면 좋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도 자, 이전 화면에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이 코드가 항상 수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관련된 부분을 자, 선택하셔가지고 관련된 코드가 수행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큰지를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이 관련된 값이 자, 0보다 큰 경우에는 관련된 코드를 수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shift register 값이 0인 경우에는 수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코드가 수행되기 위한 조건을 추가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실행 누르고 한 번 더 눌렀을 때 잠시만요. 이게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네. 아, 이 조건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작거나 같음이 아니고, 자, 작은 경우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측정 화면이고 여기서 눌렀을 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전 화면도 마찬가지로 눌렀고, 자, 메인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동작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탭에 대해서 보이는 아이템에서 탭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구독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의 프론트 패널을 다양한 목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메인 화면 탭이 지금 보이지만 지금 이거 자체가 탭 컨트롤 바인지가 모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다시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은 채널 설정, 자, 측정 화면이 되겠고, 다시 누르더라도 동작하지 않는 거죠. 이전 화면, 자, 다음과 같이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셨던 것과 같이 두 개의 버튼을 가지고 탭 컨트롤 바를 핸들링을 해서 원하는 프론트 패널의 화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